네, 지난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일주일 만에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실이 내일 제2요구안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데 자, 새해 첫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거부권 절차를 준비하기도 했다는 전언이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아닌 총리의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자,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대현 평론가님, 좀 부담을 느낀 걸까요? 부담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부담이라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본인의 부인, 와이프와 관련된 그 수사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한 논란이랄까,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도리랄까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는 저건 본인이 안 하고 아랫사람들 시켜서 결국은 거부하는 거야 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직접 이 법안의 부당성을 당당히 설명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고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그동안에 여러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너무 기자들, 언론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 직접적인 설명을 조금 회피하고 네. 상대적으로 직원들이나 아니면 참모들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간접 화법은 사실은 옳지 않은 방식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일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특검 법안에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야당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강하게 반발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일반 중도층의 국민들도 또 거부권이야? 그러면 국회와는 더 이상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하지 네네. 않겠다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 과연 그걸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정치가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4월, 5월 그리고 12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걸 텐데 결코 적은 숫자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거부권, 특검의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글쎄요,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네. 간혹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특검에 준하는 또는 사실상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예. 내용들이 거의 주로 논조를 이루고 있어요. 특이한 경우인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국민 의견을 그런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좀 몇 가지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해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가족과 연관된 특검을 거부한다? 이게 역대 정권에서 형이나 동생 관련된 특검이나 조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거 거부한 대통령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떤 경우는 70%, 어떤 경우는 60%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언론 일각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털고 가야 된다 한 번은. 네. 이걸 털고 가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나 또는 지금 비대위가 방탄 대통령, 방탄 비대위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좀 그런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도 또 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도 모두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예상이 됐던 측면이 있었죠. 그럼 그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재표결을 그렇게 빨리 할 것이냐? 그렇지 않겠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에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모든 법적 조치로 간다는 겁니다. 이미 권한쟁의 심판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청구 대상도 안 되는 사안을 청구하겠다는 것,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여당의 분열을 노리고 민심을 최대한 교란시키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권한쟁의 심판이면 헌재를 가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 제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린 상태에서 재의결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과반 출석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일부 동의를 해야, 즉 모두가 다 국회에 출석한다고 쳤을 때 199표 정도, 198표를 얻어야지 재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결 특검 넘길 때 야당이 최대로 모은 표가 180표였습니다. 그러면 180에다가 여당 이탈표 18표 또는 19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그래서 명분 없이 계속 늦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나온 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권한쟁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즉 국회의 권력과 행정부의 권력이 서로 간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대통령의 권한 중에 사면권이 있지만 가족 사면권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거부권도 대통령이 거부권은 있지만 가족과 관련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거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의 어떤 실효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이 거부권 그 국면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방탄 거부권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좀 길게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권에 따른 대통령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네.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은 지금 뭐 영남권 국민의힘 영남권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천에서. 그러면은 이탈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서 뭐 2월 말, 2월 중순 설날 전후로 해서 만약에 다시 재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시간 끌기로 가는 것보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의힘 내부에 여론적인 압박을 가하는 네. 이런 방식은 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국민의힘은 일단 지난번 표결 때는 불참을 했었죠. 하지만 재의결 때는 빨리 표결을 해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19명 이상 이탈이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김태현 프로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향후에 있을 공천 과정 또 예. 양당의 공천에서 낙천한 사람들이 이를테면 여기 더해서 국민의힘 특히 낙천자들이 아직 현역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표결이 됐을 때 이들이 이탈해서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통과되는 이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가지고 해서 그 시점을 논하고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더 중요한 거는 명분을 확보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럼 명분을 확보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 좋아, 이 부분까지 협의하겠다. 예를 들어서 특검을 임명하는데 야당이 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도 협의하겠다. 아니면 또 더 나아가면 그 중간 브리핑을 해서 사실은 혐의 사실이 다 유출될 수밖에 없다. 수사 내용이 유출되는데 그 부분도 뭐 일정 정도 여당의 입장을 수용해서 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겠다. 뭐 이 정도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명분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독소 조항이라는 부분까지 합의해주고 협의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것마저도 거부한다? 그런 국민의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를 두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런 건 사실은 일종의 꼼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국정에 발목을 네. 잡는 거고 의회 폭주라고 하는 비판 이런 역풍에 또 한번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받되 특검을 임명하는 시점을 뒤로 미뤄서 결국 이 수사가 총선 직후부터 시작되는 걸로 합의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거대 야당이 또 내놓을 수 있는 협의점이고 한 건데 지금 양측이 다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신당 논란까지 일고 하니까 되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안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받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던지거나 네. 야당이 조금 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국회가 굴러가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강대강 대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또 다른 정치 혐오를 부른다 이렇게 봅니다.